단돈 2만 원짜리 여행이 내 인생에 2천만 원짜리 상처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바다가 보고 싶어 떠난 하루짜리 여행이 내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혼자 떠난 그 여수 여행,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여자는 제가 아니었어요. 주름지고 지쳐있고 눈빛이 텅 빈 그런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저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아들이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점점 멀어졌죠. 명절에 내가 보낸 카톡에 아들로부터 온 카톡 내용은 잘 지내. 그게 전부였어요. 하루하루가 반복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라디오를 켜고 커피를 내리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집,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하루.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 앞에서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수 당일치기 관광 단돈 2만 원. 처음엔 웃음만 나왔어요. 이 가격에 무슨 관광이야. 사기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은 이미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보이고 싶었죠. 단정한 니트와 바지, 작은 가방 하나 메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괜히 가는 건 아닐까. 서울역 9번 출구. 기차보다 더 시끄러운 사람들, 택시 경적 소리, 버스 앞에 도착하니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복지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고 안내하는 가이드는 익숙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수 관광 오신 분들 여기 줄 서주세요. 김밥, 생수 나눠드립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 오랜 친구처럼 보이는 여성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온 사람들도 꽤 있었죠. 혼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여성, 아무 말 없이 하늘만 올려다보던 남자, 서로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닮아 있었어요. 나도 외롭다라는 마음이 말없이 흐르고 있었죠. 버스는 생각보다 작고 오래된 차량이었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뭔가 다른 하루가 필요했거든요. 반복되는 혼자만의 하루에서 벗어날 이유가 필요했죠. 자리에 앉으려던 찰나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고개를 돌리자 맨 뒷자리 창가에 앉은 중년 남성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써서 표정은 잘 안 보였지만 왠지 낯익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작게 인사하며 옆자리에 앉았죠.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역 플랫폼이 멀어질 때 무겁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한참 동안 가이드는 마이크를 잡고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오늘은 여수, 유람선도 타고 건강체험도 하고 오늘만 이 가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이미 이런 여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짐작하는 듯한 얼굴들. 가끔 창밖을 보면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산과 들판이 어릴 적 추억처럼 스쳐갔어요. 그때 옆자리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이런 여행 처음이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뭐, 그냥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마음 알 것 같네요. 저도요.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털어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이런 데 오는 게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싸게 해준다지만 뭔가 속는 느낌 들까봐. 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요즘 세상에 싸게 뭘 준다는 건 다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냥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와 떠나고 싶은 그런 날.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누군가와 하루를 함께 보내고 싶어서 그건 저에게도 딱 맞는 말이었거든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김밥과 물이 나눠졌고 모두들 잠시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올랐죠.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던 그 순간 그와 다시 마주 앉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이영옥이에요.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차영석입니다. 차, 영, 석. 그는 일부러 한 자씩 설명해주는 친절함을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말투와 목소리는 낯설지만 안정감을 줬죠. 버스는 어느새 전남 순천을 지나 여수 쪽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차창 밖에는 점점 바다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도 조금씩 기대가 묻어났고 저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와의 대화는 끊기지 않았어요.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 했는지, 요즘 어떤 일상이었는지 혼자 사세요? 그가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하고 부산으로 갔어요. 가끔 문자 하나 오는 정도죠. 그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혼자예요. 자세한 얘긴 나중에 천천히 하죠. 그의 말투엔 뭔가 숨기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가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어르신들, 우리 그냥 갈 순 없죠. 자, 뒤쪽에 계신 분부터 나와서 한 곡씩 뽑아볼까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누군가 용기 내어 앞으로 나왔어요. 남행열차가 울려 퍼졌고 버스 안은 순식간에 7080 콘서트장이 되었죠. 좋다. 오, 노래 잘하시네. 버스 안이 들썩였어요. 한 아주머니는 복도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 췄고 앞자리 어르신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땡벌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그가 슬쩍 제게 속삭였어요. 노래 부르실 생각 없으세요? 웃음이 났어요. 전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도 미소 지었죠. 저도요. 듣는 게 참 좋네요. 특히 옆에 좋은 분이 계시면. 그 말의 순간 심장이 두근했어요. 나도 모르게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이 조금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노래는 계속 이어졌고 사람들 얼굴에는 어느새 웃음이 번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여수로 향하는 길 위에서 잠시나마 사람 냄새 나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버스는 여수로 향했고 저는 이 낯선 여행이 내 일상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다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 하나가 조용히 일고 있었습니다. 여수 시내에 진입하기 직전 가이드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르신들, 바다 보기 전에 건강 챙기고 가셔야죠. 지금부터는 건강나눔센터에서 무료 체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작게 탄식이 흘렀어요. 아, 역시 그렇구나. 바다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사게 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었단 걸 모두가 알았어요. 버스가 멈춰 선 곳은 바닷가가 아니라 언덕 중턱에 있는 하얀색 3층 건물이었어요. 간판엔 국민건강나눔센터 통증은 줄이고 행복은 더하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실내는 작은 컨벤셔널처럼 꾸며져 있었고 안마기, 자석 팔찌, 건강식품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혜택입니다. 이 제품 원래 98만 원인데 오늘은 단돈 48만 원, 그것도 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가이드였던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열정적으로 외쳤고 그 옆에서 중년 남성 한 명이 실제로 안마기를 체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리가 진짜 시원하네요. 이거 사가야겠어요. 누가 봐도 연출된 상황 같았지만 어르신 몇 분은 이미 신용카드를 꺼내들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차영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사람들 바람잡이에요. 저도 예전에 당했어요. 당하셨다고요? 네.
예전엔 저도 허리가 아파서 이런 데서 산 적 있어요. 알고 보니 인터넷에선 15만 원짜리였더라고요. 그의 말이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저 앞에 카드 내는 할머니 나중에 후회할 텐데. 하지만 누구도 그분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무대 옆 테이블에선 또 다른 여성이 자석 팔찌를 팔고 있었어요. 이거 차면 혈액순환이 확! 잠이 솔솔 밤에 다리 저리신 분들 필수입니다. 오늘만 18만 원 드릴게요. 원래는 35만 원이에요. 상품 설명은 끝도 없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세대가 이렇게까지 외로워졌구나. 누군가의 다정한 말투, 귀 기울여주는 척하는 눈빛, 그게 2만 원짜리 관광 와서 몇 배나 더 비싼 걸 사게 만들고 있었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이런 거라도 사서 나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판매 시간은 무려 1시간 반이나 계속됐고 드디어 가이드가 외쳤어요. 이제 우리 진짜 여수 바다 보러 가요. 유람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들뜬 표정으로 건물을 나섰고 저도 겨우 한숨을 내쉬며 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차영석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힘드셨죠? 저도 이런 데 몇 번 봤지만 여긴 유독 심하네요. 그럼 왜 또 오셨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그립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바다가 보고 싶다며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사실은 누군가와 밥 한 끼,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드디어 창밖으로 푸르게 펼쳐진 여수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풍경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바다인데 마음속엔 어쩐지 씁쓸한 감정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 씁쓸함도 곧 묘한 설렘으로 바뀌고 있었죠. 왜냐면 지금 옆자리엔 제가 다시 말 걸고 싶은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여수 바닷가 선착장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에 모두들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멀리 돌산대교가 보였고 유람선이 천천히 정박하고 있었어요. 자자 어르신들, 이제 유람선 타고 여수 밤바다 구경 가실 거예요. 갈매기 보면서 과자 던지실 준비 되셨죠? 가이드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엔 다시 웃음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유람선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그간의 찝찝한 판매 시간도 조금은 잊혀졌어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고 갈매기들이 멀리서 날아오다 배 가까이 다가왔죠. 누군가 과자를 꺼내 던지자 갈매기들이 빠르게 받아먹었고 버스 안에서 조용하던 어르신들도 아이처럼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고 그 옆에서 차영석 씨가 말했어요. 바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이런 파도 소리도 바람도. 저도요. 옛날엔 자주 왔었어요. 그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랑 자주 왔었을까? 그가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죠. 유람선이 돌산대교 아래를 지나며 해질 무렵이 되자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선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순간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그 노래가, 그 풍경이 그냥 마음을 쿡 찌르듯 건드렸어요. 차영석 씨는 제 감정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노래가 참 묘하죠. 기분이 이상해지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냥 괜히 울컥하네요. 그는 말없이 제 옆에서 선착장을 바라봤어요. 묘하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유람선에서 내려 버스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잠들었고 밖은 어둑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자꾸만 차영석 씨의 옆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도착하기 30분 전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영옥 씨, 네. 혹시 번호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심장이 살짝 떨렸어요. 그런 부탁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 네. 저야 뭐.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뭔가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모닝커피를 내리던 찰나 톡이 하나 왔어요. 잘 들어가셨죠? 어제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심장이 두근했어요. 그 문자를 읽는 내내 웃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죠. 나 지금 누군가의 안부에 웃고 있구나. 그날 이후 톡은 하루 한 번씩 오갔고 며칠 뒤엔 근처에서 점심을 함께 먹자며 약속이 잡혔어요. 소박한 순댓국집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혼자 드시는 날 많으시죠? 거의 매일이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 밥 해 먹기도 귀찮고. 서로의 식사를 챙기듯 젓가락을 놓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졌고 세 번째로 이어졌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단돈 2만 원짜리 여행이 내 삶을 흔들 줄은요. 그가 점점 제 하루에 자주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단순한 동행자가 아닌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로요. 그리고 저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골목 식당에서 소주를 나눠 마셨어요. 좁은 테이블, 따뜻한 국물, 그리고 은근한 취기. 잔이 오갈수록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영옥 씨,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웃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랑 소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밤 공기가 차가워진 시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혹시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다시 잔을 채워 건배했어요. 그 밤은 아주 조용했어요. TV도 휴대폰도 꺼진 채 서로의 체온과 숨결만이 공간을 채웠죠. 어쩌면 그건 외로움이 만든 선택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잠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공백을 메우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조금씩 공유했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영석 씨와 커피를 마시고 집에 돌아온 직후였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택배도 없는데.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짙은 화장에 또렷한 눈매,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죠. 문을 열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이영옥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차영석 씨의 아내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당신들 다 알고 있어요. 남편과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당신 사진도 다 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 정말 뻔뻔하더군요. 남의 가정을 이렇게 흔들어요? 저는 그런 거 못 넘깁니다. 죄송합니다. 저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분이 혼자라고 해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용서할 마음도 없습니다. 제발 잘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을 모아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좋아요. 이대로 소송을 걸면 서로 피곤하겠죠. 법정 가는 것도 시간 낭비고 대신 2천만 원의 합의 보죠. 이번 한 번만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 말에 멍해졌어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갑자기 말씀하시면 하기 싫으면 정식으로 소송하겠습니다. 결정은 당신 몫이에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보내셨어요? 네, 보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일로 모든 건 정리된 겁니다.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죠. 그날 밤 영석 씨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흘쯤 지나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 눈빛, 따뜻했던 말투.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5번을 걸어도 응답은 없었죠. 톡도 보냈어요. 영석 씨 한 번만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읽지 않음.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도 나를 떠났다는 걸. 그날 밤 혼자 방 안에서 울었어요. 돈 때문일까? 아니면 아내에게 걸린 게 창피했던 걸까? 어느 쪽이든 저 혼자만의 감정이었나 봐요. 단돈 2만 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결국 2천만 원짜리 상처로 남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창밖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한숨만 깊어졌죠.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고 톡은 읽지 않은 상태로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도 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5번째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옥 씨, 심장이 철렁했어요. 영석 씨 정말 미안해요. 전화하면 안 되는데. 그날 이후 너무 힘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과는 내가 해야죠.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무슨 일이에요? 그날 아내에게 전부 들키고 그래서 핸드폰도 뺏기고 연락도 못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상황이에요.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도 간절하게 들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영옥 씨,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여수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밤바다라도 같이 걷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여수를 향했어요.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고 내 가슴은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만나면 안 되다는 걸 잘 알면서도 놓지 못했어요. 외로움이란 게 그렇게 사람을 무디게 만드나 봅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차를 탔고 도착한 여수는 봄 기운이 남아있는 바다 냄새로 가득했죠. 우리는 바닷가 근처 조용한 숙소에 묵었고 돌산대교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이 바람, 이 공기 잊지 못할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고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엔 계속해서 무언가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의 손끝이, 시선이, 말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속삭였어요. 고마웠어요, 영옥 씨. 이렇게 따뜻한 사람, 제 인생에 다시 있을까 싶어요. 그 말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저는 눈을 떴어요. 그런데 침대 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영석 씨? 방을 둘러보았지만 그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욕실에도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탁자 위엔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영옥 씨, 미안해요. 나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부디 행복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종이를 든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가 정말 떠났다는 사실이 종이에 남겨진 글씨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을 찔렀어요. 그동안 나눴던 대화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어요. 그의 웃음, 그가 건넸던 말들, 따뜻하게 잡아주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엔 어떤 판단도, 분노도, 의심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진짜 마지막이라는 현실 그리고 버려졌다는 감정 하나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감싸고 있었죠. 창밖에선 갈매기 소리가 들렸고 밤새 반짝이던 여수바다는 이제 밝은 아침 햇살 아래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 찬란한 바다 아래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어요. 몸도 마음도 바닥을 기는 느낌이었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렇게 어느 날 오후 집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받지 말까 고민하다가 무심코 수신 버튼을 눌렀죠. 이영옥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는 성북경찰서 형사과입니다. 혹시 차영석 씨라고 아시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며 겨우 답했어요. 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데요? 현재 차영석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기요? 어떤 무슨 사기요? 묻지마 관광 명목으로 여성들을 유인한 후 감정적으로 접근해 상간녀 위자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최소 8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간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귀에서는 삐소리가 울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잠깐만요. 그 사람이 결혼했다고 하긴 했지만 아내가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위자료 요구하고 그래서 전 2천만 원을. 네, 그 여성은 정식 혼인관계가 아닙니다. 공범으로 함께 움직인 내연녀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전부 하나도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혔어요. 그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사랑해요라는 말까지. 그게 전부 계획이었단 말인가요? 혹시 그와 오랜 기간 연락하셨거나 금전적 거래가 있었던 부분,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 제출 가능하신가요?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칼처럼 꽂혔어요. 네, 정리해서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에선 여수 밤바다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의 따뜻했던 바람, 그의 떨리던 목소리, 메모에 남긴 사랑했어요라는 문장.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모든 말과 행동, 눈빛까지도 철저하게 기획된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하나의 불안이 밀려왔어요. 아들한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그 순간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직감했어요. 경찰에서 연락을 했다는 걸. 통화를 눌렀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엄마가 왜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애들이나 집사람이 알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지금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 아들 미안해. 아들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사랑도 가족도 믿음도 다 부서진 자리엔 텅 빈 방 안의 정막만이 남아 있었어요. 가만히 벽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마음속에 뚫린 구멍만이 싸늘하게 남아 있었어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그 사람일까요? 나 자신일까요? 아니면 세상일까요? 2만 원짜리 관광이라 그 시작은 가벼웠어요. 그저 바다가 보고 싶었고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끌렸고 그 끌림이 사랑인 줄 알았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는 물러설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랑은 처음부터 계획된 거짓이었고 그 사람의 따뜻한 말, 부드러운 눈빛, 마지막 메모까지도 결국은 시나리오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나는 무너졌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혼자서 밥을 짓고 혼자서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하지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해는 다시 뜨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니까. 내가 바보였다고 탓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억울해해도 시간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나기로 했어요. 슬픔도 상처도 후회도 다 끌어안고 나를 다시 사랑해 보기로요. 여전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리울 때가 있고 어디선가 여수 밤바다가 들려오면 심장이 찌르르하게 아려오지만 그 모든 걸 지나서 이젠 제가 저를 안아주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저처럼 마음속 어딘가가 비어있는 사람이라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어리석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했고 그 착각이 삶을 흔들었을 뿐.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디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그게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처럼 당신 곁에 제가 함께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켜주는 작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